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토마스입니다. 한국지리 이제 요점 용어 쭉 읽은 다음에 필요한 것들, 질문하는 것들만 답변해줍니다. 이제 사비는 해변가를 말하고 사구는 이제 언덕국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물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사빈이라고 그래요. 해수욕장,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 여기는 사구라고 그래요. 사구, 언덕구니까. 그럼 차이는 이거는 물결에 의해서 파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요거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바람에 밀려서. 자, 그러면 요 언덕을 넘어가면 이 언덕 위에 이게 언덕이 없으면 파도가 이걸 넘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방지 기능을 하는 거고, 요거는 파랑이 계속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래들을 잔잔하게 쌓아놓겠죠. 차이 알겠나요? 네네. 네, 다음. 자, 배보라는 사람이 공업을 하는데 공업단지가 입지, 땅, 설립되는 땅에 이론이 있다, 규칙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줘야지 이걸 통째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보면 제일 이게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원료 산지에 가까운 공장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원료 산지에 있어야 된다. 시멘트 공업, 무거우니까 원료 산지에 가까워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소비시장 근처에 그 공장이 자리 잡아야 돼요. 가구시장 뭐 이런 거. 또 어떤 거는 이건 뭐라고요? 원료 산지, 동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생산하는데, 그럼 동력 산지, 동력, 에너지가 있는 근처.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웠냐, 여기에 가깝냐, 여기 가깝냐, 요 두 개랑 걸어서 요거는 소비죠, 완전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원료와 동력에 가깝죠. 이런 것처럼 표를 해석하는 걸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연관관계를 보니까 원료 동력 시장은 고정되어 있고 원료하고 동력은 여기서만 생산하고 여기서만 하죠. 요 근처에서만. 근데 운송비, 그러면 원료 시장에서 만들어갖고 여기서 운송을 할 때 아주 가까운 게 나냐, 적당하게 이 정도에서 반제품을 이렇게 원료를 갖다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송하는 게 낫냐, 아니면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아예 만들어서 수송하는 게 낫냐 하는 게 수송비와 관련이 되겠죠. 생산할 때. 그러니까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해서 많이 나오죠. 네.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런 다음에 노동력은 어쨌든 비슷하게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품마다 뭐를 하려고, 이윤이 세지려고, 공장의 이윤이잖아요, 공장은. 이윤이 세지려고 전체 수익이 100원이면 여기서 총 얼마나 생산비가 들었느냐, 생산비를 빼요. 이 생산비가 뭐와 관련이 되느냐, 동력과 원료와 노동력, 인건비, 운송비와 관련이 된다는 거죠. 소비시장 가까운 근처는 운송비니까. 동력도 운송비니까. 근데 이 동력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송비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 관련성에 의해를 베버가 표처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표가 딱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표 해석하는 걸 나중에 배우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거는? 자, 순상화상과 종상화상은 종은 종이에요, 종은 이렇게 뾰족합니다. 순상화상은 방패예요, 방패순. 그래서 이렇게 널쩍합니다. 자, 이거는 용암이 나오자마자 굳어요. 빠르게. 그래서 뾰족하게 화산이 형성되는 거고, 요거는 용암이 나오면 저 멀리까지 흘러가요. 잘 안 굳고. 그래서 널찍하니 화산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순상화산이 생긴 이후에 또 화산이 폭발해서 한꺼번에 뿅 솟으면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이 한꺼번에 있는 이중화산이 되는 거죠. 두 번 일어나가지고. 네. 자, 그러면 둘 다 됐나요? 네. 자, 이게 이 순상화산과 그 종상화산이 생기는 게 과학적으로 이 용암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용암의 성질이 빨리 굳는 것, 천천히 굳는 것. 천천히 굳으면 이 덩어리가 커요. 빨리 굳는 건 작아요.
순식간에 걷고 지밀히 초직하지 않고 그래서 암석의 종류할 때 과학에서도 또 배웁니다. 자, 됐나요? 네. 자, 다음 거 보죠. 빙기의 해수면의 하강 시 침식이 활발하다. 그러면 해수면이 하강했다는 게 뭐냐? 그럼 녹았냐 안 녹았냐? 이걸 먼저 봐야죠. 자, 그럼 빙기와 대응되는 건 간빙이다. 빙기 사이다라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펴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빙하기면 여기는 간빙기겠죠. 또 추가워지는 여기 빙하기가 오겠죠. 이해됐나요? 이게 지금 빙하하고 녹은 따뜻한 빙하하고 간빙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긴 기간인데 여기서는 해수면이 하강이 어느 쪽에서 있느냐 어느 파트에서 있느냐라는 걸 봐야죠. 그러면 해수면이 하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지화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온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하강한다는 기온이 하강은 추워진다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추워진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추워지는 건 요 부분이네요. 네. 빙기가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추워지고 있으면 눈이 내리면 이 땅이라면 이게 땅 여기 바다고 눈이 내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차곡차곡 쌓이겠네. 그냥 녹아서 꽁꽁꽁 얼겠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추워지는 거죠. 추워지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해수면 하강 시 해수면이 하강한다. 이 있는 물들이 있죠? 전부 다 일로 가서 눈으로 내리죠. 증발해서. 그런데 안 오죠. 추워서 꽁꽁 얼으니까.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 눈이 쌓여서 얘는 높아진다. 요거 물이 일로 가서 눈으로 다 쌓이니까. 왜 이 물이 왜 이쪽으로 갔지? 이건 바다잖아요. 바다가 증발을 해서 여기다 아. 눈이 내리는데 추워갖고 여기 차곡차곡 쌓여버리니까 하수면이 떨어지죠. 그쵸.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거꾸로 간빙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빙기되죠. 요거는 뭐라고요? 빙기로 되어가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거는 점점 더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면 이게 녹죠. 녹으면서 해수면은 어떻게 되세요? 상승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야? 간빙기에서 후빙기, 이 빙기에서 기온 하강하고 해수면이 하강했다. 하강했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데 여기 있는 물이 그래도 일정 부분 녹겠죠. 그쵸. 녹으면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내리는데 이게 쌓이는 게 더 많겠죠. 그쵸. 여기 쌓이는 게 많으니까 쌓이는 게 한 번에 녹으면 물이 샥 세지겠죠. 네. 물이 세지면 여기서 침식으로 깎이겠죠. 그런데 이 반대측 보세요. 자, 유속이 이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졸졸졸졸 녹겠죠, 이거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퇴적을 차곡차곡 쌓이겠죠. 이거는 유속이 감소하잖아요. 왜? 해수면이 상승했죠. 네. 해수면이 상승해서 녹아가면서 이게 팍팍팍팍 녹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게 눈이 안 쌓이죠. 공급이 안 되죠. 이거는 요거 때는 어떻게 했어요? 팍팍 깎아먹었죠. 깎아먹었는데 이때는 뭐라고요? 팍팍 못 깎아먹는다고. 왜?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녹아갖고 일로 다 가죠. 근데 그거를 천천히 녹죠. 확 녹는 게 아니라 졸졸졸졸졸 흐르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라고요? 퇴적 활발되면서 유속이 감소하는데 조금씩 살살살살살 날라서 저쪽에다가 바다 끝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충격지가 발전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자, 다시 보면 해수면 하강 시 해수면이 하강했다. 그러면 해수면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걸 갖다 여기다 쌓아놨다. 쌓아놓은 게 확 내려오면서 깎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해수면이 하강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졸졸졸졸 내려오죠? 그럼 이 끝에 충격지만 발달하죠? 네. 확 깎이지 않죠? 자, 이것도 확 깎일 땐 눈이 쌓여요. 네. 눈덩어리가 내려오면서 확 깎아서 내려오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활발한 거지. 네. 그 퇴적작용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 풍화는 녹았다 그렇다 그러니까 깨지죠. 네. 그러면서 덩어리가 이만한 빙하가 내려오면서 확 깎으니까
이 로르웨 같은 데는 피오르드 해안이라고 이렇게 꾸물꾸물 하죠. 네. 왜? 여기에 빙하가 침식하면서 이쪽으로 깎아 내려가죠. 네. 그래서 물이 들어가고 꾸물꾸물 하죠. 그럼 퇴적 자격은 안 일어나요? 이거 침식. 심식만 일어나요? 그러면? 퇴적은 눈이 쌓이면서 확 내릴 때 퇴적은 조금 지속적으로 물이 내려야 생기지. 침식이 많고 퇴적도 일부 있겠죠. 하나만 일방적으로 안 되죠. 요거는 퇴적이 활발하고 이거는 뭐라고? 침식이. 이거는 졸졸 할 때는 언제요? 이렇게 녹아나갈 때. 쌓일 때는 뭐라고요? 눈이 한꺼번에. 여기는 뭐라고요? 침식. 이쪽은 뭐라고요? 퇴적. 됐나요? 네. 졸졸. 그럼 다 이거 다 끝났죠? 네. 자, 온성비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체감, 체증, 점점 감소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점점 기울기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하면 자, 이게 가까운 데를 가면 택시비가 얼마죠? 3,000원. 그런데 이 2배를 가면 택시를 2번 탑니까? 아니죠. 기본 요금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배를 가더라도 6,000원 안 부르고 5,000원 나오죠. 그죠? 그럼 3배를 가면 9,000원 나옵니까? 아니죠. 8,000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 이렇게 가까운 데는 여기서 어차피 출발하고 끝날 때까지 기본 경비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쓰고. 그런데 좀 더 멀리 가면 좀 깎아주고, 좀 더 멀리 가면 깎아주고,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운송비 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네. 자, 대구는, 이거는 자기가구나. 자,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맥이 있고, 이렇게 산맥이 있죠. 네. 대구가 이렇게 되면 여기쯤에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산이 있죠. 네. 그런데, 태풍이 불 때, 이렇게 때려버리죠. 그죠? 또,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산에 걸리죠. 태풍이 안 오죠. 그쵸. 구름이 올 때 여기에 때려버리죠. 네. 여기 때려버리죠. 네. 그럼 비가 여기 적죠. 그래서 소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침식 분지의 영향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특히 여기가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스모그가 심할 수도 있겠죠. 네. 됐고. 자, 편서풍은 서쪽 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서쪽.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여기는 동쪽이죠. 여기는 서쪽이죠. 그럼 여기 영국이 있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편서풍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 편서풍에서 여기가 영국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 아메리카가 있는데 이쪽도 아메리카가 있죠. 이렇게. 네. 이 아메리카고 여기고 이쪽으로 하면 여기죠. 여기. 이해된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여기에 따뜻한 해류가 흘러요. 따뜻한 난류의 따뜻한 공기를 영국 쪽으로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는 해양성 기후예요. 해양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비가 자주 내리고 안개가 잘 끼는 거예요. 해양성 기후. 난류가 흐르는 게 편서풍과 관련이 있다는. 편서풍은 서쪽 편에서 흐르는 바람이고, 그냥 그런데 이 편서풍에 있는 쪽에 출발 지역에 바다가 있고 따뜻한 난류가 있어서 바다에 영향을 받는 기후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육지고 이게 바다라면 네. 자, 겨울에는 이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게 더 뜨겁습니다. 쇠가. 그래서 이게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항상 바다가 따뜻해요. 따뜻한 거에서 이 따뜻한 바다에서 차가운 쪽으로 바람을 공급해 주니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해양성 기후는 따뜻하다, 습기가 많다라는 특성이 있죠. 됐나요? 네. 자, 배타적 중간 경제수역은 타인을 배척하는 거, 다른 나라를.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육지가 있으면,
이렇게 직선기선으로 써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만들어주는데 A나라와 B나라에 이렇게 경계가 되면 나는 200캐리, 나는 200캐리 하면 이 중간에는 끼죠. 네. 경계를 확정할 수 없죠. 그래서 중간수역이 됩니다. 이 중간수역의 특징은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은 파이프처럼 해저 부설 시설을 하든지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그 나라가 독점적으로 하죠. 네. 근데 그게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게 왜 가능해요? 파이프 이 부설이? 파이프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왜? 그 나라 땅이라고, 그 나라 바다라고 여긴다고. 아. 그게 배타적 경제력을 쓸 수 있는 수역입니다. 얘는 자기 나라의 땅을 아예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부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구분 못하는 거. 아. 근데 이게 난리가 났죠.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해서. 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어휘만 물어본 거네요. 네, 네. 자, 장마전선은, 장마는 오랜 기간 동안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333. 이렇게 있으면, 이 따뜻한 한랭전선이 밑에서 오고, 위에는 차가운 한랭전선과 여기는 온난전선이 둘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하는 선처럼 되어 있는 것을 장마전선이라. 근데 이게 오랫동안 거기에 머뭅니다. 한 지역에. 네. 그래서 장기간 비가 내립니다. 차가운 것과 붉은 거 틀려서. 그게 장마전선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히 안 적어서 그런데 이게 보면은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츠케 기단이 만나가지고 자, 북태평양은 태평양의 이 북쪽에 있습니다. 북태평양. 네. 그럼 이 기단하고 오츠케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오츠케는 북극에 있으니까 차갑습니다. 자, 이거는 북태평양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란전선이 부딪히는데 두 개가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머뭅니다. 근데 차갑고 뜨거운 게 충돌되니까 비가 내립니다. 됐나요, 이거는? 그러면 이 오츠케 기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의 단체입니다, 공기의 무리. 크기가 그러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것도 외우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예. 오츠키 기단,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네. 그래서 여기는 봄, 그죠? 그러니까 여름, 이거는 이게 그 봄, 가을인가? 이거 봄, 이건 겨울. 이렇게 계절마다 기압이 발전하는 거죠. 달라지는구나. 됐나요? 네. 자, 북부와 내륙 지방은 무상일수, 서리가 없는 일수, 무상. 일수가 이거 뭐라고요? 짧고 남부와 해안은 무상일수가 긴 이유. 남부와 해안은 북부. 자, 그러면 무상은 뭐죠? 설이네요. 그럼 추운 데네요. 네. 그럼 서리가 안 내려야 되죠, 무상은? 네. 그럼 추운 데는 짧네요, 북부니까. 땅이 차가우니까 짧네요. 추우니까 뭐가 내려요? 눈도 내리고, 어느 거 살짝 어는 게 설이라고. 네, 네. 이 무상에서 이게 안개예요, 설이에요? 설이. 네, 그럼 당연히 추우니까 서리가 짧지? 그렇네요. 서리가 없는 날이니까. 남쪽 따뜻하고 해안도 따뜻하니까 설이 안 읽었네. 네. 해안은 더 따뜻하네,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온도를 갈 때 이렇게 그려지네. 이 해안 따라서 이 물 때문에 여기가 따뜻하네. 그러게요. 등원선이 이렇게 되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필요한 건 다 답변한 건가요? 다 답변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